전력을 복소수로 구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전압이 주어졌고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때에 복소수로 전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소수가 아닌 스칼라로 전력을 구할 때는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시력값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코사인 취해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유효전력이라고 배웠고요.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무효율을 곱해준 거죠. 이렇게 된 것을 무효전력이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잘 알고 있죠. 전력을 이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전압의 페이저, 전류의 페이저로 전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을 페이저 전력인데, 얘는 전압의 페이저와 전류의 페이저 중 둘 중에 하나를 공액을 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공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피상전력 모두 다 한 번에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류에 대한 값을 공액을 취했다면 전압은 100에 30도가 그대로고요. 전류는 곱하기 10에 공액을 취해준다는 얘기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거나 각도가 반대가 되게끔 해서 곱을 하는 겁니다. 공액을 취해주는 겁니다. 공액을 한다는 것은 각도를 반대로 해주거나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A 플러스 J의 B의 공액 복소수는 A 마이너스 J의 B가 되죠. A의 각의 세타의 공액 복소수는 A의 각의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공액 복소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벡터에 부정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걸 공액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 표시. 이렇게 바를 걷는 것은 부정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얘를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1000에다가 마이너스 60도가 나오죠. 얘는 계산기 눌러보면 866에 마이너스 J에 50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계산기로 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유효전력, 이렇게 된 게 무효전력이기 때문에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걔가 피상전력이죠. 그리고 60이라는 것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는 거고요. 그 위상차가 코사인이 되면 역률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액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 있는 요 부분인데 이 각도의 값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의 합이 아니라 전압과 전류의 위상의 차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반대로 해야 합니다.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이므로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공액을 해라. 그래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까지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단 전압을 공액할 때와 전류를 공액할 때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크기는 똑같은데 전압을 공액할 때와 전류를 공액할 때는 허수부호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또는 각도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는 지금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식만 써도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크기는 곱해주고 각은 더해주는 게 지금처럼 극좌표의 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주어집니다. 얘는 이렇게 극좌표로 주어지고 얘는 이렇게 직교좌표로 주어졌습니다. 전압과 전류가 흘렀는데요.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흘렀는데요. 이때 무효전력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복소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전압은 60도입니다.
그대로 두고요. 전류는 10의 루트 3의 마이너스 j 의 10입니다. 이렇게 전류의 허수부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주는 것을 공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액을 취해서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30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732에 플러스 j의 1000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요 값은 유효 전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값은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요 2000이라는 값은 피상 전력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 30도 86.6%가 역률이 되죠. 여기서 무효 전력을 물어봤어요. 무효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1000이 무효 전력의 값이 됩니다. 여기서 무효 전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효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유효 전력은 얼마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럴 때는 얘가 답이 되겠죠. 얘가 유효 전력의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유효 전력을 물어볼지 무효 전력을 물어볼지 피상 전력을 물어볼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 얘는 무효 전력이고 얘는 유효 전력이고 얘는 피상 전력이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모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똑같은 것처럼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형태와 수치만 보고 답을 찍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형태와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소수로 전력을 계산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둘 중 하나를 공액을 해서 곱해야 한다. 왜? 위상차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전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는 복소 전력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압을 또는 전류를 둘 중 하나를 공액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전압은 그대로 두면 50에 루트 3에 더하기에 제2에 50이 되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류가 있으면 15에 루트 3에 여기는 더하기 제2에 15가 될 겁니다. 이걸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계산기 눌러보면 3000에 60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바꿔봅니다. 얘는 1500에 더하기 제2에 2598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500이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만 구해도 돼요. 얘는 2598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1500에 2598이니까 1500을 찾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얘네들은 그런 값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답이 보이죠. 이런 것이 복소수를 이용한 전력 계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소 전력.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복소수의 계산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계산기를 사용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회로에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소비 전력이 생겼고 임피던스가 있다고 합니다.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소비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전압과 전류가 있으니까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이 값은 페이저 전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100에 j 의 20에 그 다음 4에 마이너스 j의 3을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눌러줍니다. 얘가 됩니다. 얘가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 460에 220i네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60을 답을 찾으면 되겠죠. 나머지 계산 안 해도 돼요. 여기서 계산기 눌러보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답이 되겠죠. 460 있는 것은 2번입니다.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임피던스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임피던스는 I분의 V입니다. 이때는 공액하는 거 아니에요. V는 100에 J의 20이고 I는 4 플러스 J의 3으로 그대로 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가 18.4에 마이너스 J의 8.8이 나옵니다. 그것도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복소수 모드에서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크기와 각도니까 Shift 2번, 4번 누르면 18.4에 마이너스 8.8의 I 이렇게 나오죠.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임피던스 값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개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초 문제가 되는 거죠.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초 문제가 돼요. 자, 보세요. 어떤 회로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주어졌는데 역률이 얼마냐 물었어요.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역률이 얼마냐. 그렇다면 역률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있죠. 역률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뭘 말할까요? 얘는 각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80에 무효전력이 60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100에 각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유효전력이고 여기가 무효전력이니까 유효와 무효의 합을 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구하게 되면 36.87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0.8이 나와요. 0.8이 나와서 80%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안 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구해도. 여러분들이 꼭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고 얘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그래서 피상전력을 구해야 되니까 유효전력은 80이고 피상전력은 80의 제곱에 60의 제곱이다. 그래서 계산해서 0.8이 나온다. 이렇게 꼭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가도 코사인 각만 취해주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쉽게 빨리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고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이다.
어드미턴스분의 컨덕턴스다. 이것도 성립하죠. 그러나 다 똑같은 것은 세타만 알면, 세타만 대입하면 역률이 구해진다. 세타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